세 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5번의 새아버지를 만나 살아야 했던 꼬마.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탈북한 소년.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하던 새아버지는 요독 수용소에서 사망하고 탈북하던 어머니는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 중 사망했습니다. 당시 17살의 고아가 된 청년은 55호 노동단련대에 수감돼 고된 노동과 억압 속에서 살아남아 2008년 5월 15일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겨울 문턱인 11월, 디모데는 아침 일찍부터 자신이 직접 제작한 통일준비 UCC 공모전의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남짓, 그는 여러 가지 미디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저는 과연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조사와 설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통일 준비라는 주제인 만큼 다른 수상자들의 작품에도 더욱 진지해집니다. 디모데는 이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장 장려상 동국대학교 강은교 이하 내용은 그렇습니다. 상금으로 30만 원 주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미디어 선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배워간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많이 그 스토리나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런 기술들을 영상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편이에요. 하나하나 만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통일이라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이고 숙제인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어떻게 예쁘게 정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주제를 가지고 통일이라는 걸 다루게 된 것 같아요. 그는 사람과 사람 간의 통일을 위한 복음의 도구, 미디어 선교사가 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 디모데는 초중고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당당히 대학교에 입학해 이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장비들도 직접 마련해 주님께서 주신 지금의 소중한 삶의 순간들을 차곡차곡 담습니다. 사진 찍는 건 언제부터 취미를 가지게 되신 거예요? 사진은 사실 중국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사진 찍어 가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이렇게 찍고 갔는데 이제 사진 보내주겠다고는 다 거짓말을 치죠. 안 보내줘가지고 사진에 대한 한이 맺혔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가족 사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북한에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런 사진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하려고 해도 사진이 있으면 좀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사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요. 인생에 남는 게 이제 그때 당시를 기록할 수 있는 게 사진이구나. 그래서 저는 사진에 대한 집착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미디어 선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진이랑 이런 게 영상이랑 다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독학을 했죠. 지금은 프로는 아니지만 프로 못지않게 잘 찍고 있습니다. 알바 해가지고 하나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내 피땀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씩 이렇게 뭔가 꿈을 향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 애착심이 더 간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게 그저 바디가 그저 카메라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또 디모데가 꿈을 향해 투자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에는 이, 뭐 기에는 기 이런 것도 뭐야? 어떤 사람이 누구를 때려가지고 팔이 하나 부러졌다. 너 그 범죄 저질렀으면 너도 팔 부러뜨려야 되겠다. 이게 잔혹한 거지, 일반적이죠. 여러분 당연히 노예제도 지금 바로 세계 인권 수업을 선택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공부지만 인권의 모진 탄압을 수차례 겪은 탈북민으로서 그는 당연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도 인권 탄압으로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있을 북쪽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금의 이 배움이 그에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막 붙여서 쓰지 말고 이렇게 좀. 그리고 그날 방과 후 그는 그가 직접 개설한 탈북민 커뮤니티인 탈북민닷컴 운영위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애플 주스 먹자. 애플, 야 그거 비싼 거야. 애플 주스 먹자. 아이고 많아. 너 애플 주스. 아이스티. 운영위원들은 모두 그와 또래인 대학생들인데요. 공부하기에도 바쁜 이들이지만 작은 것 하나도 함께 상의합니다. 사각지대 탈북 2세 그 도와주는 거 뭐지? 그 희망금 주는 거를 근데 이게 하나 왔어요. 그 광희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하기로 만났어? 이제 만나야지. 그래서 이제 시간 오늘의 토론은 사이트를 통해 올라온 탈북민의 딱한 사연에 희망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5만 원을 주는 게 나을까요? 근데 1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덮지를 못하더라도 후원은 없더라도 우리 안에서 먼저 이렇게 페이를 나눠서 그 마음 있는 뜻이 있는 분들만 경제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런 분 뭐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한테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조건 돕는 것인데 저도 5만 원. 5만 원 선에서 2명을 1년 돕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에서 그게 가장 적당하게 작게 좀 시작을 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1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월 달부터 1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한 1년 동안 또 다른 기준들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가면서 또 그때 또 인원을 늘리던 액수를 늘리던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30만 원 한 번에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큰 목돈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정말 없는 사람 없을 때는 저도 그래본 적이 있었는데 한 달에 정말 천사처럼 몇만 원을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한 번 주는 거보다 다달이 주는 것도. 그래서 그게 지속적일 때 그래도 이거 가지고 내가 11조 할 수 있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받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큰 돈만 받아. 더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은 모두들 굴뚝 같지만 마음처럼 여의치가 않습니다. 철조만 따르고 싶은 그냥 돈 많아가지고. 좀 한 번에 줘버리고 싶어요. 마음이 아주 스케일이 커. 나도 그렇게 말 들으면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나도 장학금을 달달이 받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큰 돈을 한꺼번에 받는 건 나는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막 어려울 때가 있고 많이 남을 때가 있는데 진짜 어려울 때는 그 5만 원도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에게 5만 원씩 돕는 걸로 합시다. 나랑 누구 좋을까요? 그 인상 좋은 거잖아, 여자가. 나가면 안 돼. 근데 그것도 딱 그런 누가 딱 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약간 그런 뭐 후원이나 뭐 구호 이런 쪽에 한분 관심이 많은 저는 분이 마케팅 분야니까. 필요할 것 같아. 여기는 다 저는 잘할 더 드리겠습니다. 내달부터 부족함 얘기하십시오. 내 돈이라도. 내 돈이라도 5만 원 드리고 막 계좌이체 막 해줘. 불러주세요. 계좌. 그러면 철주하고 누나가 하는 거는 왜 와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을 잘해야 돼, 결정을.
그걸 어떻게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아니 집 가보면 알지 않나요? 집 가보면 알고 들어보면 우리 알죠. 사람들 아니 진짜 근데 잘해놓는 거 애기들이 알지? 있으니까 야 우리 집 볼래? 갇혀져 있다 그래도 애기가 있으면 우리 집 그렇지. 애기만 잘 애기들이 갖춰져 드는 있어도 비용이 애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기저귀값 않거든. 이런 게 비싸잖아. 기저귀값만 해도요. 되게 근데 비싸졌어. 부부가 있다면 좀 고려할 필요 있고 여느 대학생들의 토론이라고 하기엔 하나서부터 10까지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는 모습이 참 속 깊어 보이는데요. 저도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고 또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이 저도 어떤 기분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런 데서 일선에 서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작은 배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저는 좀 더 큰 확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배려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이 생긴다고 해서 배려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귀가지만 뿌듯한 오늘 모임. 탈북민.com 커뮤니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탈북민.com 이제 시작하게 됐던 거는 어떤 한 아주머니를 만났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심리적 외로움이 커서 너무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끼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탈북민.com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탈북민.com이라는 온라인상의 어떤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기의 외로움들을 아뢰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로 같이 소통함으로써 이게 약간 치유되고 또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탈북 2세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 와서 탈북민이라는 어떤 그 대우를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희망금이라도 좀 지급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탈북민.com을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시게 되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후원을 받거나 해서 결국 이 아이들에게 뭐 장학금은 아니지만 희망금 형식으로 좀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는데 지금 만든 지 한 8개월 됐거든요. 근데 8개월 만에 그 꿈을 이루게 됐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전화해서 찾아뵈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희망금도 전달하고 참 이렇게 따뜻한 그런 삶들을 나누고자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품어 주셨고 저희들을 그렇게 키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받았지만 이제는 그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탈북민.com은 참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경북도 단천이 고향인 디모데는 작년 7월 같은 고향 친구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새신랑이 된 지 1년 남짓. 아내도 역시 대학생이어서 일하랴 공부하랴 바쁜 대학생 부부입니다. 디모데는 오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자신을 멘토해 주었던 주선의 교수님을 찾아뵐 계획입니다. 여보세요? 네, 교수님. 잘 있어? 네, 잘했습니다. 나 캄보디아 갔다가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그러니까요. 야. 그래. 장하지 하나님 자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캄보디아도 다니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어제 밤 비행기 타고 오늘 새벽에 내렸어. 지금 이제 들어와서. 네. 언제 올래? 제가 오후 3시나 4시쯤 가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좀 쉬세요, 그러면. 네. 그래. 네, 오후에 뵙겠습니다. 그래, 잘 있어. 네. 그에게 교수님은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난생 처음 알게 해준 분입니다. 자신을 가족처럼 친구처럼 사랑해 주신 그분을 따라 그도 다른 탈북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직접 만들게 됐다는 탈북민.com. 저희가 한 거. 그는 책상에 앉자마자 얼마 전 탈북민에게 전달한 희망금 인증샷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했죠. 자, 봉투, 편지 내용, 문강이.
탈북민닷컴은 그가 제작한 사이트인 만큼 탈북민을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들이 더욱 묻어 있습니다. 생활 정보 사이트 하면 북한 관련된 사이트들, 대한학교 쭉 사람들이 이런 것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대한학교가 탈북 대한학교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몇 개 정도 있지? 어디에 있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딱 하면 이제 딱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뭐 정보 뭐 그런 공유도 되겠고, 정말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할 게 많아요.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사람도 또 정말 필요하고요. 앞으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대학생으로서 대학 공부도 하랴, 또 과제도 하랴, 그리고 또 교회도 다니고 또 통일의 씨앗 토요일이면 가고, 시간이 이제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짬짬이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년 버텨왔잖아요.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을 이루실지 그게 기대가 됩니다. 이날 오후 약속대로 주선의 교수님 댁을 방문하러 가는 길. 디모데는 포도 한 상자를 한아름 안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손자를 맞이하듯 반가운 교수님은 피곤함도 잊은 채 방 한 구석 고이 넣어둔 과일들을 종류별로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감이 어디? 뭐야 이거? 너무 아니 감이 어디 있을 거야? 사오지 말라 그러면 더 사와. 아니 나는 교수님한테 포도 사는 건 나의 할머니한테 사오는 건 당연한 거지. 다른 사람들 포도 사와서. 사와. 명절 때는 안 사오고요. 명절 때는 들어오니까 가져가야지 내가. 우리 출연시켜야 돼. 미래 출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혈혈단신, 피부치 하나 없이 한국에 온 디모데. 교수님은 디모데와 어떻게 함께 살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딱 한 곳이 제촌인가 예촌인가 거기에 집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거기 외딴 데 떨어지면 아무리 청소년이 신앙이 좋아도 친구도 없고 누구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로 좀 어떻게 해줘야. 그때는 이제 승주도 함께 있었죠. 그지? 승주하고 두 사람이 이제 좀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게 따로 두면 안 되겠다. 이제 좀 내가 좀 도와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좀 내가 뒤에서 좀 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을 데리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집오드로 같이 다녔지. 예. 뭐 그래서 뭐 5천만 원짜리 집 뭐 전세 뭐 이런 걸 생각하고서 얻었다가 그럴 것 없이 그 누가 밥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 살자. 그러고서 우리 집에 데려왔었어요.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그에게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여기 보면은 싸이한테 사진 보냈어요. 장모님이에요. 장모님. 완전 젊었죠? 젊어? 젊어요. 처녀같이 그래. 네. 싸위 보고 파설이 내 팔 많이 아프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팔이 아프대요. 팔이.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데 원래 식당에서 일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아프면 안 되는데 괜찮아질 때까지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조심하세요 했더니 저녁에 학교 끝나서 수업 끝나서 오냐고 지금. 행복해. 그런 사랑 언제 받아봤나? 그러게요. 지옥의 강을 건너온 어두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신혼생활과 공부하고 일하며 누리는 지금의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모릅니다. 그래. 자주 하세요. 그래.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잘해봐. 네.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야지. 네. 바빠진 일상에 교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아쉬운데요. 교수님의 마음을 담은 조언 하나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저한테 다 잘한다라고 하는 분들만 있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교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칭찬받고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 그런 부분에서 교만하지 마라, 항상 초심 잃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더 약한 사람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리더십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또 교수님이 그렇게 노하우도 있고 많은 존경도 받아봤지만 결국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제가 아직까지 90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 노하우들이 저는 이제 지금부터 받아들여져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얻는 것 같아요. 그런 지혜들을 제가 배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저한테는 좋은 충고인 것 같습니다. 자주 듣고 또 많이 반성하고. 네. 그리고 일주일 후 곧 가게 될 필리핀 아웃리치 최종 점검을 위해 통일의 씨앗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통일의 씨앗은 매주 토요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남과 북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모임인데요. 디모데는 같은 20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같은 꿈을 공유하고픈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로 처음 가는 멤버들도 있어 환전부터 공항 도착 시간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편지도 갖고 가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바꾸는 게 조금 이익인가 봐. 어디서요? 그 현지에서. 그럼 한국 돈 가져가도 되나? 한국 돈 가져가도 되는데 그래, 자기 내가 목사님 희생하네. 통장에다 집어넣으면 바꿔준다는데. 그냥 바꿔갑시다. 안전하게 우리가 바꿔갑시다. 달러를 바꿔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 외환은행 가겠다. 우리 뭐 우리가 금요일날 아침 8시 비행기야. 너 그거 타고 갈 수 있어? 근데 갈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지. 그래 얘네 집에서 자자. 얘네 집에서 가면 버스가 4시 50분께 있어. 거기서 저희 집에서 진짜 가까워요. 버스 타고. 그거 타고 가면 바로 1시간이면 가. 그러면 뭐 얘네 집에서 자. 근데 얘네 집 어떻게 자요? 몇 명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옛날에도 다 잤는데 뭐. 8명이 잤어 우리 집에서. 왜 그래? 저희 집에서 자야 되네요. 그래 저희 집에서 너도 자자. 안 돼. 저 1시간 반 걸린대. 그러면 우리 찬양 2개를 하는데 아마 그 2개를 이 중에서 선정해서 합시다. 제가 그래 여러 개 가져왔어요. 근데 보고 해야 되나 외워서 해야 되나? 누구예요? 아이고. 배워서. 보면서 하면 보면서 하면 더 부담스러워. 볼 줄 몰랐어요. 주일날은 보고해. 내가 주일날은 2개 딱 볼 수 있게끔 피스에다 해놓을 테니까. No. 다 외워서. 배워서 하자니까. 뭐예요? 필리핀어 콜. 다 두 번 안 말하겠습니다. 노래 2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돼. 볼줄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비션이렇게 예전에 많은 거 했어도 다 그랬어요. 그 머리 나 있는 형들도 외우기 힘든데도 다 외워서 했어. 그러면 멜로디 합시다 빨리. 최고 지분 안 다 외우시고. 자, 시스템 다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이거만 외우세요. 디모데, 그의 고집은 이들도 모르는 바는 아닌 모양이네요. 얼른 내내 이거 다 외운 게. 오케이. 자, 외우는 걸로. 뭐랑. 우리 한번 서서 라인 맞춰봅시다. 이거 너무 높은 거. 기다 소리를 한번 이렇게 다 제각기 들리는데 한번 모아봐.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는 소리를 최대한 우리 다 제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생물 소리 안 들린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하였던 이 땅
되리라. 아멘. 잘못 부르다 괜찮아. 근데 이걸 다 외워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면서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똑같이. 그러면 이제 본인 눈에 받고 듣는 사람 눈에 받고 하나님 눈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눈에 받고. 하나님 눈에 받고. 수고했습니다. 건국대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대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숭실대 학생도 있고 뭐 여러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대 학생들 제일 많죠. 필리핀 아우리치는 정기적으로 가시는 건지?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가는 거죠. 그래서 저 해외 처음 가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옥신각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이 많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후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저희를 위해서 탈북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거에다가 이제 각자 또 본인들 이렇게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필리핀 가는 건데 처음 가는 애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는 데가 세부거든요.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곳.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참 그래도 의미 있고 서로가 또 배우고 또 이제 복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이들이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많이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세계들을 보면서 많은 걸 이렇게 보고 배우고 그런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해외를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는 모습이랑 제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걸 좀 보고 싶고 앞으로 제 삶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나오는 모임이 이거밖에 없어요. 통일의 씨앗 첫 해외 아웃리치. 다녀온 후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달라져 있겠죠. (7 개월) 전 지난 6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자신과 같은 탈북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연어의 꿈이란 책을 출간한 디모데. 책이 알려지면서 그는 오늘 오륜교회 대학부 예배에 초청이 됐습니다. 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부담도 못 버티고 이제 그 안에서 굶어서 죽었어요. 그 안에서 수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쳤죠. 살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그때는 정말 죽음이 그냥 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의 첫 삶을 지금이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 부모님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성령의 북받침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선교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북한의 복음 전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셔서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북한까지는 갔는데 땅을 디디는 순간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저들을 해서 중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생명이 되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한을 위해서 바라봐야 할지 우리에게 던져지는 미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지. 북한에 대해 전 잘 모르고 좀 무지했는데 너무 좀 안일했던 것 같고 통일돼서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이 훈련받고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지금 좀 제자 훈련 받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정말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리고 또 북한의 복음을 전할 그날까지 또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막연하게 북한 땅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못했는데 준비돼야 한다는 그거에 대한 인식을 받았고요. 또 마지막에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을 열고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에서 많이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늦은 밤 성향이 땄어요. 대학생 부부인 그는 아내와 책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 질문이래. 오늘도 하루 동안 탈북민닷컴을 통해 질문해온 수많은 탈북민들의 궁금증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합니다. 그리고 뭐 꼭 상위권 대학교에 가야 하나요? 제일 궁금하죠. 한국 사람들은 뭐 꼭 상위권 아니면 이 수준에 이 정도의 전문대 가라 이러는데 이거 탈북민 입장에서 상위권 가는 게 우선순위다. 한국 애들 얘기 들어주면서 얘기했어. 그런데 대신 옆에다 뭐 써줬으면 좋겠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고 우선순위. 읽어봐. 그래 위에 천천히 있어? 봐봐. 대학교 전공 선택 어떻게 선택하나 여기서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전공 선택하는 것이 방법이다. 아내는 그에게 있어 가장 든든한 동역자입니다. 그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섬세하게 조언해주는 아내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디어를 도구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디모데의 통일의 꿈, 어디까지 온 걸까요? 제 그 꿈을 향해서 시작은 이미 되었다고 생각 들고요. 그 시작이 절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미 저는 절반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제가 탈북민 학생들에게 그 제가 어떤 꿈꾸었던 것들이 어떤 가상적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실행 단계에 옮기고 있는 어떤 작은 출발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란 영역의 부분에서 어떤 텍스트도 미디어가 될 수 있고 사진도 미디어가 될 수 있고 영상도 미디어가 될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도 하나의 미디어가 될 수 있고 SNS도 하나의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도 하나 만들게 되었고 뭐 등 여러 가지 뭐 블로그도 하게 되고 뭐 다양한 이렇게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어떤 생명이 되는 것들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조금씩 활동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고요. 영상 작업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도 배우고 있지만 그걸 또 탈북민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확산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미디어의 동역자들이 많아야 되고요. 이미 절반은 좀 넘었다고 생각 들어요. 네. 아직 여명도 채 밝아오기 전 통일의 씨앗 필리핀 아웃리치 팀들은 벌써 공항에 모두 모였습니다. 팩트 있어 완전. 자, 우리 사진 하나 남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마음은 필리핀. 다들 기대하며 한껏 들떠 있네요. 디모데는 이 순간을 놓칠세라 얼른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만 찍고. 영심이가 앞에 와 앉아. 오케이. 그 다음에 성민이 거기 옆고 딱 끼우고. 성민아 옆으로 봤어? 아니 오빠를. 자 갑니다. 자 스마일. 하나 둘 셋. 아무도 없이 홀로 디딘 한국 땅. 이제부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노라고. 디모데는 주님께 다시 시작하는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지금 하나님은 그분의 전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평생 웃지 못할 것만 같았던 웃음을, 평생 꿈꿔보지 못할 꿈을 주셨습니다. 디모데는 오늘도 자신의 삶의 전부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꿈, 그 꿈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